존재감은 입이 아니라 태도에서 결정된다. 잠시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중요한 미팅 자리나 낯선 사람들과의 모임, 누군가 여러분에게 약간은 무례한 질문을 던졌거나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던 순간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당황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을 겁니다.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이런 의도였거든요. 혹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원래는 이렇습니다 라며 다급하게 자신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조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지도 상대의 무례함에 똑같이 화를 내며 맞서지도 않죠. 그저 잠시 상대를 가만히 응시하거나 짧고 간결한 대답 하나로 상황을 종료시킵니다. 신기한 건 그럴수록 상대방이 오히려 당황하며 태도를 고쳐 잡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며 무서울 정도로 여유롭다거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기운이 있다고 느낍니다. 도대체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할수록 가벼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침묵할수록 그 존재감이 무거워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증명 욕구를 처리하는 뇌회로의 차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잉 정당화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나를 설명하려고 애쓰는 순간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나의 가치를 판가름하는 판사의 위치에 올려놓게 됩니다. 즉, 내가 나를 낮추고 들어가는 꼴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혹은 훈련을 통해 사용하는 침묵의 심리학과 뇌과학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말을 아끼라는 식의 뻔한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왜 자꾸 변명을 만들어내는지 그 뿌리를 이해하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압도적인 아우라를 장착하는 실전 훈련법까지 단계별로 알아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말을 고르느라 진을 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짧은 한마디 혹은 깊은 침묵 하나가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뇌가 숨기고 있는 만만함의 비밀을 확인해 보러 가실까요? 우리가 묻지도 않은 해명을 늘어놓는 이유는 뇌의 비상벨인 편도체 때문입니다. 원시시대 무리의 소외는 곧 죽음이었기에 타인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면 편도체는 빨리 내 가치를 증명해 라며 비상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 명령에 따라 변명을 쏟아내는 순간 뇌의 주도권은 이성적인 전전두엽이 아닌 공포에 질린 편도체로 넘어갑니다. 심리학에선 이를 과잉 정당화의 덫이라 부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입증하려 애쓸수록 상대에게 나는 증명하지 않으면 가치 없는 사람이다라는 불안을 전달하게 됩니다. 상대는 논리에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조급함을 읽어내며 통제 가능한 사람이라 판단하죠. 이것이 우리가 만만해 보이는 결정적 계기입니다. 반면 여유로운 이들은 편도체의 비상벨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적 충동이 일 때 전전두엽이라는 브레이크를 밟고 침묵을 선택합니다. 이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가치를 타인의 판단에 맡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심리적 경계의 표현입니다. 설득하려는 강박을 버리고 뇌의 공포 반응을 잠재울 때 비로소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압도적인 아우라가 시작됩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설적이게도 침묵입니다. 그 핵심에는 3초의 법칙이 있습니다. 누군가 무례한 농담을 던지거나 공격적인 질문을 했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0.5초 만에 웃음이나 변명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그 순간을 즐기듯 딱 3초간 평온하고 무심한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봅니다. 이 3초 동안 상대의 머릿속에는 폭풍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뇌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직면할 때 강력한 인지 부조화를 겪기 때문입니다. 비웃음이나 화를 기대했던 상대는 당신의 침묵을 해석하기 위해 뇌를 풀가동합니다. 내 말이 실수였나? 왜 반응이 없지? 라며 불안해진 상대는
결국 농담이었어라며 먼저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이때 우리 뇌의 전대상 피질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계산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죠. 반대로 상대는 그 정적을 메우기 위해 불필요한 말을 내뱉게 되고 말이 많아질수록 뇌 에너지는 고갈되어 결국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압도적인 아우라를 가진 이들은 자신의 말을 한정판 화폐처럼 취급합니다. 아무 때나 발행하지 않기에 그 가치가 높은 것이죠. 오늘부터 연습해보세요. 상대의 도발 뒤에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는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을 반응하는 을에서 상황을 통제하는 갑으로 바꿀 것입니다. 침묵은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당신이 이 공간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외침입니다. 압도적인 존재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내면의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그 핵심은 메타인지와 자존감입니다. 메타인지는 생각에 대한 생각으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제3자의 눈으로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비난을 받을 때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 편도체가 자극받아 화가 나려 하는구나라고 상황을 객관화합니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시간을 버는 것이죠. 이러한 메타인지는 건강한 자존감과 연결됩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타인의 평가가 아닌 나는 그대로 충분하다는 내면의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나를 믿기에 굳이 남에게 나를 설명하거나 증명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 차이는 더 명확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뇌는 보상 중추인 측좌액이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에만 과도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외부 자극에 따라 가치가 춤을 추니 결국 인정받기 위해 말을 늘어놓는 증명 욕구의 쳇바퀴에 갇히게 됩니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이들은 측좌액이 외부의 인정보다 내면의 성취감에 더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스스로 정한 기준을 지켰을 때 얻는 만족감이 훨씬 크기에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뇌는 이미 스스로가 가치 있음을 알고 있어 굳이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여유로운 아우라가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옵니다. 결국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는 메타인지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뇌 회로가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나를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존재감이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뇌 작동 방식과 우리 뇌가 왜 자꾸 증명 욕구라는 함정에 빠지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들처럼 될 수 있을까? 다행히 우리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꾸준한 훈련을 통해 우리도 얼마든지 증명 욕구에서 벗어나 단단한 존재감을 가진 뇌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3가지 실전 훈련법을 제안합니다. 말을 길게 하는 가장 흔한 습관 중 하나는 불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각했을 때 죄송합니다. 차가 막혀서요. 실수를 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해서요와 같이 말이죠. 이러한 왜냐하면은 상대방에게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거나 통제력이 없는 사람인지를 무의식적으로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나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묻지 않는다면 절대 먼저 설명하지 마세요. 대신 간결하게 본론만 이야기하고 입을 닫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요. 이와 같은 말을 이렇게 해보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간결하게 죄송합니다. 이 훈련의 핵심은 상대방의 질문에만 반응하고 그 외의 정보는 뇌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고 입이 근질거릴 겁니다. 이유를 말해야 상대가 나를 이해해 줄 텐데 라는 생각이 뇌를 지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안감을 의도적으로 견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뇌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구나라는 새로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점차 편도체의 반응은 약해지고
전전두엽이 감정적 충동을 억제하는 근육이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만해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상대방의 공격적인 질문이나 무례한 발언에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상대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질문의 주도권을 자신에게로 되가져오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누군가 당신의 감정이나 의도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질문. 기분 나빴지? 일부러 그랬지? 라고 하거나 불필요한 개인적인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대답하는 대신 침착하게 상대방에게 질문을 되돌려 묻습니다. 어제 왜 그렇게 말했어? 기분 나빴지? 라고 하면 당신은 3초간 침묵 후 그 질문은 왜 하시는 거죠? 혹은 제가 어제 했던 말 중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이 기술은 상대방의 뇌에 혼란을 주어 그들의 예상 경로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질문을 던진 상대방은 갑자기 자신이 질문받는 입장이 되면서 당신의 의도를 캐내려던 원래의 목표를 잊고 자신의 질문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당신은 수비수가 아닌 공격수, 즉 대화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당신의 뇌는 상대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다음 질문은 무엇으로 할까를 계산하며 이성적인 전전두엽을 활성화합니다. 이 반복 훈련은 당신의 뇌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주도권을 가져오는 습관을 만들 것입니다. 진정한 아우라는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성찰 메모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내가 잘한 일이나 내가 배운 점을 최소 3가지 이상 기록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주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어려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3초간 침묵하며 침착하게 대처했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반박했다. 점심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잡담에 끼어들지 않고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으며 나만의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성찰 메모는 우리 뇌의 보상 중추인 측좌액이 외부 인정이 아닌 내면의 성취감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도록 재학습시킵니다.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신의 성장을 기록하는 과정은 나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강력한 자기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 확신이 깊어질수록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이 형성되고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압도적인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못하고 변명을 늘어놓는 밑바닥에는 조명 효과라는 강력한 심리적 착각이 있습니다. 무대 위 주인공이 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비판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코넬 대학교의 티셔츠 실험은 명확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창피한 옷을 입은 학생은 절반이 나를 알아볼 거라 믿었지만 실제로 기억한 사람은 20%도 안 되었습니다. 타인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라는 무대에서 자기 대사를 외우고 실수할까 걱정하느라 타인을 깊이 관찰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이 현상은 내측 전전두엽 피질의 과잉 작동으로 설명됩니다. 이 부위는 자기 중심적 해석을 담당하는데 이것이 지나치면 타인의 생각조차 나에 대한 평가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반면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위의 활성화를 제어할 줄 압니다. 그들은 타인의 무관심을 서운함이 아닌 자유로 받아들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에 집중하는 것이죠. 당신이 침묵할 때 느끼는 어색함은 상대의 압박이 아니라 스스로 비추고 있는 조명의 열기일 뿐입니다. 그 조명의 스위치를 끄세요. 타인의 무관심이라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비로소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고수만의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여유가 통장 잔고나 높은 사회적 지위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돈이 많으면 당연히 저렇게 여유롭겠지라고 말하죠.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진짜 여유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 뇌가 보상을 얻기 위해 어떤 경로를 선택하는가에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보상을 추구합니다. 이때 보상을 얻는 경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인정, 칭찬, 소유물과 같은 외적 보상 경로입니다. 이 경로는 즉각적이고 강렬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좋아요를 10개 받았을 때 기뻤던 뇌는 금방 그 자극에 익숙해져 다음번엔 20개를 요구합니다. 이 경로에 중독된 뇌는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게 되고 결국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말을 늘어놓는 만만한 사람이 됩니다. 반면 무서울 정도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내적 보상 경로를 사용합니다. 이들은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보다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그 과정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에서 더 큰 쾌락을 느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기 결정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칭찬이 아니라 자신의 전전두엽이 내린 명령을 스스로 수행했을 때 분비됩니다. 예를 들어 무례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3초간 침묵하기라는 자신만의 원칙을 지켰을 때 이들의 뇌는 잘했어. 너는 너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어라는 강력한 보상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상태를 저는 내면 밀도가 높다고 표현합니다. 내면의 밀도가 높은 사람의 뇌는 외부에서 불어오는 비난이나 오해라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이 꽉 찬 곡식이 바람에 고요하듯 이들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외부 자극보다 내면의 원칙이라는 내부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대화 중에 침묵을 선택하고도 불안하지 않은 이유는 그 침묵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원칙에 따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뇌는 을의 위치에서 인정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갑의 위치에서 상황을 조망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만만해 보이지 않는 아우라는 무언가를 더 많이 가졌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보상 경로를 차단하고 내면의 통제력을 확인하는 경로를 활성화할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뇌가 타인의 입술 끝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의지에 반응하도록 만드세요. 그것이 바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고밀도 뇌를 가진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는 침묵의 중요성과 내면의 밀도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예 입을 닫고 살 수는 없죠.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말을 할 때도 남들과 다른 필터를 사용합니다. 저는 이를 정수기 대화법이라고 부릅니다. 말을 내뱉기 전 마음속에 있는 3가지 필터를 거치는 것입니다. 이 필터를 거친 말은 불순물이 제거된 깨끗하고 묵직한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 필터, 증명인가 전달인가?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변명인지 아니면 상대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인지 걸러내야 합니다. 만약 나를 대단하게 보이게 하려는 목적이 1%라도 섞여 있다면 그 말은 과감히 버리세요. 증명하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말에 권위가 실립니다. 두 번째 필터, 감정인가 사실인가? 불안하거나 화가 날 때 우리 뇌의 편도체는 감정 섞인 언어를 쏟아내라고 종용합니다. 하지만 아우라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만을 건조하게 전달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대신 방금 하신 말씀은 제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감정을 빼면 말의 온도는 낮아지지만 그 파괴력은 훨씬 커집니다. 세 번째 필터, 마침표가 명확한가?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 끝을 흐리거나 문장을 끝내지 못하고 군더더기를 붙이는 것입니다. 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런 어미는 당신의 확신 없음을 노출합니다. 단호하게 마침표를 찍으세요. 질문을 받았다면 짧게 대답하고 침묵하십시오. 그 마침표 뒤에 흐르는 정적이 당신의 자신감을 대변해 줄 것입니다. 이 정수기 대화법은 뇌과학적으로 언어 중추와 전전두엽의 협응 능력을 극대화하는 훈련입니다. 감정적인 충동을 이성적인 논리로 여과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뇌는 더욱 정교해지고 타인은 당신의 언어에서 결코 빈틈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뇌과학과 심리학을 통해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을 깊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침묵을 견디는 법부터 뇌의 보상 경로를 재편성하고 정수기처럼 말을 걸러내는 법까지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말을 많이 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려 애썼던 이유는 결국 사랑받고 싶어서 혹은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발버둥 칠수록 세상은 나를 더 가볍게 여깁니다. 진정한 여유와 아우라는 나를 좀 봐달라고 소리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나로 충분하다고 믿으며 가만히 서 있는 자에게서 나옵니다. 속이 꽉 찬 곡식은 바람이 불어도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묵직하게 머물 뿐이죠. 오늘부터 누군가 당신을 흔들려 할 때, 혹은 침묵이 두려워질 때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존재 자체로 단단하고 충분한 사람입니다. 말을 줄이고 침묵을 즐기며 당신의 뇌가 평온을 되찾게 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그 순간 세상은 비로소 당신을 무서울 정도로 여유로운 곳으로 대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의 긴 수업이 여러분의 내면을 단단하게 채우는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